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지수가 이제 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살짝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뭐 제목에다가는 이제 속전속결 눌림목 공략법이라고 써놨는데 저 얘기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빠르게 매매를 하는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 대형주 쪽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섹터, 그 다음에 미국 대선주 있죠. 미국 대선주는 지금 이제 트럼프주는 오늘 쉬었는데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쉬었으니까 그 해리스 있죠. 해리스 관련주가 순환매가 도는데 뭐 인맥주인 IMBC, 그 다음에 오늘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같은, 어제 화일약품은 제가 좋게 얘기해드렸죠, 그죠? 저런 이제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살짝 뭐가 급등하냐면 낙태 관련주. 그 미국의 그 민주당이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낙태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좀 움직였는데 그쪽으로 돈이 돌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좀 눌렸는데 저것도 시간이 되면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주시장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당대표 결과가 나왔는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했는데 한동훈 씨가 뭐 압도적으로 60% 넘게 이겼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한동훈 테마주가 좀 상승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 시황부터 짧게 이제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간단하게만 얘기할 건데 오늘은 종목 위주로 갈 거예요. 종목 위주로. 일단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자, 보시죠. 어제 여기 보시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급락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제는 무려 4% 급등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선에 안 나가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그리고 나서 증시는 올랐어요. 사실은 그냥 뭐 그거랑 큰 상관은 없고 그냥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선 후보 사퇴와는 증시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세게 올랐으니까 다우 지수는 별로 상관이 없죠. 0.3%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이 1.5%까지 크게 올랐죠. 그래서 미국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고 내린 게 없죠, 그죠? 근데 여기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를 보면은 4% 반등 세게 나왔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세게 올라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반등이 아니에요. 0.8% 올랐는데 이거하고 반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TSMC 있죠. 이것도 보시면 2% 올라왔어요. 이게 반등이라고 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반등이 아니라 떨어지다가 잠시 멈춤이에요. 반등이라는 말을 쓰려면 여기서 이렇게 좀 세게 확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켜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지금은 고점, 저점, 뭐 더 간다, 또 간다, 이제 급락이다, 그런 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차 테슬라도 반등이 좀 나왔죠. 5%짜리 강한 반등. 그래서 미국의 어젯밤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젯밤에 미국의 반도체 주들하고 뭐 전기차가 많이 반등이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목들은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SK하이닉스 보시면 보합에서 끝났고 삼성전자는 1% 상승, 이 정도. 네, 크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 여기 보시면 강세가 나온 게 있는데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투자 종합을 좀 보시면 항상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면 전기전자 쪽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여기 2,400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은 어디냐, 전기전자가 아니고 운수장비 쪽을 더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오늘 전기전자를 800억 순매수했는데 그거의 2배, 정확히 딱 2배입니다. 2배 얼마에 샀느냐? 운수장비. 운수장비는 자동차 아니면은 배, 조선주 둘 중에 하나인데 조선주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올라간 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오늘의 주도주 영역이 어디냐면 이걸 보시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기 보시면 자, 한국조선해양이죠. 네. 이게 오늘은 1.6%밖에 못 올라가긴 했는데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죠. 요즘에는 삼성그룹주하고 LG, 롯데 뭐 이쪽 그룹주보다는 현대 그룹주들이 잘 가요. 현대차 붙은 것도 잘 가요. 여기 보시면은 뭐 현대일렉트릭 하나 다 보여드릴 텐데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의 우두머리죠.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수가 SK하이닉스 같은 게 좀 떨어져도, 그리고 이제 어제 보여드렸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보시면은 어때요? 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지금도 3위예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수를 깎아먹는 거를 누가 막아주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다른 업종에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퍼가 뭔지 아시죠? 완충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조선주들 많이 갔겠죠, 그죠? 현대중공업, 네, 어서 오세요.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시가총액이 15조짜리예요. 요게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13조. 그리고 오늘 엄청나게 세게 확 올라와서 신고가를 또 살짝 갱신하신 존칭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현대일렉트릭이 우리나라 지수를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존칭을 써줘야 돼요. 오늘 17% 급등 마감했고 시가총액 12조 원. 그리고 현대로템, 얘네들 다 현대예요. 지금 현대로템은 시가총액이 5조 원짜리 대형주인데 이렇습니다. 8.9%.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 그때 보여드렸죠. 삼각수렴형 돌파해가지고 들었다가 놓고 다시 가는 거예요. 박스권이라고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얼마 전에 이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그죠?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이게 삼각수렴이에요. 여기를 거래를 실어서, 그죠? 돌파를 딱 한 다음에 다시 보통 누른다 그랬죠, 그죠? 꼭 누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나 간다 이제,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출발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륙하는 거지. 이륙. 비행기 8%. 실제로 실적도 좋고, 그죠? 현대차, 현대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것들이 잘 가면 되죠. 그리고 오늘 어제 그 현대 에버다임이라고, 이거 어제 급등했죠. 상한가 뭐예요? 건설기계. 그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상한가 갔죠. 현대 건설기계. 요즘 현대차 들어가면 잘 갑니다. 현대 건설기계 어제 급등했었잖아요. 오늘은 좀 쉬었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 인프라코 오늘 5% 마감, 장중에는 한 9.8%까지 갔었어. 오, 이게 뭐예요? 박스권 돌파하는 거죠. 바닥 박스권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나 간다 이러면서. 현대차 이름에, 저기 현대차라고 자꾸 발음이 나오는데 현대라는 이름이 들어간 회사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이제 현대그룹은 아니겠지만 현대약품이 상한가에 왔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대형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받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조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주, 신한지주 천천히 계속 가잖아요. 이것도 다 삼각수렴형 아니겠습니까? 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정 끝 상승 시작. 그 다음에 KB금융, 이거 KB금융이 시간에서도 한 2% 올랐던데요. 금융 이 대형 은행주들이 시간에서 그렇게 오르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올랐어요. 실적이 괜찮대요. 내일 신고가 또 나겠다, 그죠? 잘 가잖아요. 여기도 삼각수렴형 돌파하고 나서 살짝 누르고, 그죠? 다시 가는 거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랑 이제 똑같은 차트가 그때 바이넥스, 이거는 이제 소형주라고 봐야죠, 그죠? 바이넥스 그때 얘기 드렸죠. 이거는 돌파 가는 거 아니에요, 삼각수렴. 그리고 이렇게 보도 돼요. 수평선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가죠, 그죠? 요게 그때 이제 추천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들었다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딱 내린 다음에 다시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죠. 네.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슬 가는 거예요. 나 가요 라고 알려주는데 자꾸 사람들은 무시해야죠. 네. 조종장이 아니라니까요.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대형주들은 그냥 순환매 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쪽에서는 뭐가 움직였냐면 미국 대선주가 오늘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종목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어제는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지난주하고 어제까지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죠? 일신석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무려 12%까지 급등했다가 8%로 끝났고, 근데 오늘은 쉬었죠. 일신석재, 트럼프 소유주. 남부 경영주부터 볼까요? 아난티. 오늘 뭐 했어요? 어제 오늘 이틀 쉬었죠. 쉬는 거라.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대폭준 요거만 볼까? 네. 남부 경협주라고 하죠, 그죠? 이 정도 움직였는데 오늘 쉬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뭐 힘 어제, 네. 오늘 뭐 했어요? 쉬었잖아요. 주머니에 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가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유심 쉬었고, 서원기계공업 조금 올리긴 했는데 어제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네. 메인부터 보여드려야지. 현대에버다임 쉬었죠. 크게 안 갔죠. SY 스틸텍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쉬었고, SY도 쉬었고, 그리고 상한가 한 게 데모죠. 상한가 되게 잘 나왔는데 오늘 쉬었어요. 3% 오르긴 했는데 크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쉬었다라고 오른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내일 하루 더 쉴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쉴 수도 있고, 뭐 한 달 또 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세력들만이에요. 그리고 국제 정세 요즘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죠? 이거는 차트만 갖고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지금 상황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일단 오늘은 쉬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늘 대부분의 수산중공업도 좀 쉬었고, 해인도 쉬고, 거의 다 이렇게 끝났어요. 네. 다스코도 쉬었죠. 이런 식으로. 도이고모벨트 여기는 쉰지 좀 됐어요. 여기처럼 일주일 이상 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난강통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테마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되는 이상은 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쟁이 끝나긴 할 텐데 그 과정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휴전하려면은요, 전쟁하는 것보다 휴전하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길다니까요. 한 해 만에 밀당하고 말이죠. 네,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앞으로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 종목들이 다 건설 쪽이거든요. 건설. 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저는 2차 전지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사서 물려있는 AI 반도체보다 저는 이쪽이 낫다고 생각해요. 이쪽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썩은 거는 한 번 제대로만 썩으면요, 그 다음에 안 썩는다.
썩어 문드러질 만큼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게 누구예요? 두 개예요. 저한테 딱 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건설 이쪽 파트하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시죠. 바이오예요. 바이오. 네. 그냥 쟤만 남았어. 쟤. 바이오주들이 쟤만 남았다니까요. 명문제약 이런 거 보세요. 네. 코로나 때 그죠? 한바탕 이거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코로나 때 아무튼 한바탕 해먹고 그때 활활 탄 거예요. 그냥 코로나 때 바이오주들이 확 탄 다음에 지금은 쟤만 남았어. 이 당시에 11,000원, 지금은 가까스로 2,000원이에요. 5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놨다니까. 쟤만 남았어. 건설주하고 건설 부품, 부품이 아니지. 건설 기자재,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바이오주, 너덜너덜. 근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죠? 요 두 개 쪽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은 재밌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 수혜주는 아무튼 꾹 눌러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좋아 보인다 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뭐냐면 그 해리스 있죠, 해리스 지금 그 사람이 부통령인데 바이든이 이제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미국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려면 다음 달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늘 우리나라 국민의힘에서 한 것처럼 그 당 대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대의원들이 절반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벌써 절반 이상 지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사람 앞으로 해서 대선 거기 이제 그 뭐예요? 후원금이죠, 후원금. 그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꽤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 짧게 해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 싫어한다고. 그리고 미국의 그 주류 언론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올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하고 누구예요? 해리스하고 지지율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지금 추격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이제 그런 게 나올 거고, 우리나라 멍청한 기자들은 기자들 욕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욕하죠. 왜? 그대로 베껴 쓰거든. 그대로. 그런 것만 그대로 베껴 쓸 거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해리스 관련주가 그래서 갈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미국 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돼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왜 테마주를 왜 해요? 해리스 테마주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거거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됐나 안 됐나 보실래요? 보세요. 하루도 안 가서 바로 맞잖아. 많이 해봐서 그래요. 이거부터 먼저 볼까? 자, 이게 어디냐면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는 자칭 보수 아니에요? 자칭 보수? 근데 그러면 미국의 보수인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 그래. 조선일보도 트럼프 싫어하더라고. 트럼프 자 47%, 해리스 45%, 바이든 사퇴 후 여론조사 접전.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요런 것만 갖고 오는 거라. 네? 똑같아. 아니 이럴 거면은 바이든 밀어버리고 진작에 이 사람으로 하지. 네? 이런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접전, 그죠? 바이든 사태로 민주당이 결집하고 트럼프와의 격차가 좁혀졌다. 네? 그리고 뒤에 기사, 바이든 사태에 뭉치는 집토끼, 해리스 2% 차로. 자, 뒤에 뭐예요? 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추격. 그래서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그 대선까지. 그러면 3개월 정도 더 남았어요. 100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뭐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좁혀졌다, 아니면 이제 뭐 선거 한 달 전에는 뭐 이 사람이 앞섰다 막 이러겠죠. 살짝 앞섰다는 것도 나올 거고, 그것만 막 보도한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여론조사 기간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IMBC가 해리스 인맥주인데, 그죠? IMBC가 이게 좀 저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옛날에 이게 대선주로 나갔던 거예요. 이게. 국내 대선주. 국내. 이때는 2012년 대선 때, 여기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급등했던 거예요. 이때는 보수 쪽 후보 대선주였고요. 이때는 민주당 후보 쪽 대선주였고요. 민주당. 지금은 미국의 민주당 후보 대선 수혜주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이 여기 MBC 출신의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박영선 씨라고 전 국회의원 그 사람하고 뭐 아는 사이랍니다. 그걸 엮여서 가는데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우리 단톡방에서 여기서 추천 나갔다고 2,900원대에서. 근데 어제 제가 그 얘기해드렸죠. 어제 되게 잘 끝났다고. 이게 왜 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선주나 이런 거는 차트만 보고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차트를 보긴 봐야 되는데 차트 보고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얘기 쭉 해드렸죠. 왜 그 해리스 관련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다 해드린 다음에 차트를 보잖아요. 근데 보통은 차트부터 보고서 막 얘기하지 않나요? 네.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차트를 보면은 되는데 보통은 차트 보고서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좀 오류가 많아지죠. 근데 이게 어제 아무튼 왜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이 내일이죠. 오늘인가요? 옛날에는 올림픽 수혜주도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서 올림픽 개막식이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내일이에요? 수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IMBC가 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바이든 후보 사퇴 가능성 때문에 12% 급등 마감했는데 거래가 제법 나왔죠. 꽤 많아요. 최근에 못 보던 거래량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매물대 저항이고 뭐고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매물대가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4,000원 밑에. 여기는 매물대가 요만큼이 매물대. 강력한 매물대는 여기 있어요. 그 밑에는 없어요. 근데 어제 가만 보니까 어떻게 끝났어요? 매물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어요. 근데 여기 매물대가 없는데 없는데 아침에 시초가 붕 뛰어서 시작을 했는데 8% 플러스 8%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까지 왔다 갔어. 근데 굳이 이렇게 떨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바이든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면 급등했었어야지. 맞죠? 급등했었어야죠. 근데 급등은커녕 그대로 음봉을 때리는데 거래가 전날 대비 한 40%밖에 안 되죠. 그리고 꼬리를 감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때 분차트를 확인해 보면 대충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떠서 출발했으니까 구덩이 파놨다가 꼬리 감고 올라왔으니까 대충 이렇게 끝났겠지. 분차트가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모자 형태로 생기면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침에 들었다가 장중에 팔아먹고 끝에 가서 내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분차트고 요렇게 구덩이 파다 밥그릇처럼 그죠? 요렇게 올려놓은 그런 모양 형태가 좋은 분차트거든요. 요런 자리에서는 이게 이제 분차트 안 봐도 훤하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분차트를 보니까 어제 어제가 여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꾹 눌렀다가 끝날 때쯤에 살짝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캔들이 아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은 뭐 했냐면 아침에 들었다가 놨는데 들었다가 놓은 게 어디냐
어제 만들어놨던 딱 여기 있죠. 여기. 어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죠? 매집을 했으면 여기서 했겠지. 누군가가. 그죠? 아침에 들긴 들었는데 들었다가 여기서 탁 놓고 잠깐 쉬다가 11시쯤에 뽑은 거예요. 이게 끝나냐?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자기들 여기서 누군가가 뭘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들었다가 살짝 놓고 다시 뽑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어제 아무튼 되게 잘 끝난 거라고. 어제 그래서 뭐 잘 끝났다라고 어제 표현을 한 거죠. 네. IMBC.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그 우리바이오 있죠. 우리바이오도 좋게 끝냈다 그랬잖아요. 좋게. 근데 아무튼 상한가, 금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음봉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상한가를 만드는 거는 세력이지 않겠, 세력이 상한가를 만들겠죠. 그죠? 또 형님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시초가 대비 크게 올라간 게 없이 그대로 눌렀죠. 그러면 IMBC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다만 꼬리를 감아 올리진 않았으니까 그냥 나가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가냐 안 가냐,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인데, 오늘 보시면 어때요? 안 움직였어요. 근데 보시면 기가 막힌 게, 보시면서 들으세요. 안 갔어요. 장중에 5% 오르다 말았는데 안 갔다. 그리고 거래가 확 줄면서 붕 떠 있죠.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거래가 줄어들면 주가는 바로 떨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밥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막 이런 단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살쪄야 안 쪄요? 살찌죠. 어쨌든 찌잖아. 그죠?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안 떨어지죠? 근데 오늘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 바이오는 대마잖아요. 대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얘가 대장이었다고요. 근데 얘는 안 가고 오성 첨단 소재가 갔어요. 오성 첨단 소재가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IMBC하고 분명히 금요일날 뽑았는데 월요일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그대로 늘어났는데 거래 보세요. 문봉이 되게 길죠? 근데 거래는 없고 그냥 그대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래 전 대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마 관련 테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를 아침에 샀어요. 오늘 아침에 문자도 되게 일찍 내보냈어요. 몇 시에? 8시 40분 조금 넘어서 오늘 일찍 사라 그랬어요. 미리 아침에 추천할 때는 그 뭐지?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오성 첨단 소재 나갔죠. 아침에 8시 43분에 라이브하고 문자반 쪽에 추천이 나간 스윙으로 오성 첨단 소재 해리스 수혜주 문자 나간 시간은 8시 43분. 분할 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만의 방법인데 이게 뭐 며칠 동안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다 분할 매수 아침에 다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추천할 때는 동시효과가 뜬 게 하나도 없었는데 막상 시작할 때 한 5%로 확 올려서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회원들이 사셨겠죠? 그래서 급등할 때 속전속결로 다 팔아버렸어요. 아까 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썼냐면 그 자리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1670원쯤에서 사가지고 시초가 근처에서 여기 1000 어디에서 팔았어요. 근데 수익이 한 10%에서 많이 내신 분들은 15%, 10에서 한 15% 그 사이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이 올라가기는 이제 25%까지 갔었죠. 이게 수익으로 따지면은 10에서 많게 나오신 분들 15%. 꼭지는 포함 안 했어요. 우리 그 전에 팔았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만큼 수익 내고 판 거죠. 스윙으로 나가는데 다 다시 끝내버렸어요. 왜 다 팔았냐고요? 아침부터 얘 혼자 가더라고. 이 대마 관련주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바이오도 안 가는데 이거 혼자 막 난리를 치면서 아침부터 막 대량 거래가 터지길래 때려버렸어요. 왜냐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상한가를 가면 오늘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래 무지하게 많은 꼭지예요. 꼭지라고. 상한가 유지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그냥 대충 팔아버렸어요. 후딱 그냥 수익 내고 나와버렸죠. 내일 또 살 게 있거든. 내일은 트럼프 수혜주로 사느냐 해리스 수혜주로 사느냐 그건데 아마 해리스 수혜주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바이오 지금 보이시죠? 네. 이쪽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데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금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해리스 수혜주가 처음에는 IMBC 같은 인맥주가 같고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같은 대마 관련 주가 가는데 금요일하고 어제까지 기준으로는 우리바이오가 대장이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누가 대장이 됐냐? 오성 첨단 소재예요. 이게 아까 26%까지 급등을 하니까 화일약품 있죠. 화일약품이 따라붙은 거예요. 제가 어제 화일약품 웃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막 얘기했죠, 그죠? 네, 보시라고. 아니 금요일날 우리바이오 같은 이제 종목들이 막 급등하니까 화일약품도 이제 대마초 관련주거든요. 마리화나. 그래서 이게 저기 주말 동안에 바이든이 이제 대선 후보 사퇴한다고 하니까 해리스 수혜주로 아침에 7% 급등 출발했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마이너스 4%에 끝나요? 여기 보시면 캔들이 되게 웃기게 나온 게 뭐냐면 바닥이라고 추정되는 자리에서 이런 거래 실린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봉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음봉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끝나요?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난다. 아니면 음봉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든가 이렇게 끝나요.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이렇게 생긴 게 많죠. 그리고 아까 보신 거 누구예요? 오성 첨단 소재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나야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보통 이래요. 근데 화일약품은 어제 너무 심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뭐 누군가가 이렇게 했겠죠.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지들도 놀랬을 것 같아.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야 이게 뭐냐 이게. 제가 어제 막 웃잖아요. 어떻게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냐 이거를. 어제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들도 놀랬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그죠? 네. 보합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19%. 그러니까 어제 이거 무너져 내린 거를 그 이상으로 확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거 이거 운봉 제가 대놓고 그러잖아요. 가짜라고 이거. 원래 이런 얘기 쉽게 못 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해놓냐고. 끝난 테마도 아닌데, 그죠? 이해가 되시죠? 뭐가 이해가 가요? IMBC 보면서 이거 괜찮게 끝났는데 오성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괜찮은데 왜 이랬잖아요. 그러면 화일약품도 똑같이 괜찮은 거지. 대마 관련주가 뭐 이것만 있어요? 더 있어요. 근데 뒤에 것들은 좀 잡주들이 있어갖고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인데 네, 얘네들이 지금 우두머리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대마죠. 대마 쪽에서 순환매가 도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 지금 그 바이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수혜주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대마, 마약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낙태예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아무런 의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장중에 움직인 게 무엇이냐? 현대약품이에요. 상한가 같거든요. 이게 뭐냐? 피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사후 피임약, 성관계 후에 먹는 사후 피임약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관련주입니다. 어제 한번 들었다 놨거든요.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제 거래는 5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들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우리 방에서 오성첨단 소재 수익 내고 나서 왜 이렇게 빨리 팔았겠어요? 거래가 여러분들 1억 1,700만 주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 계산이 나온다고요, 대충. 이런 거래가 터진 건요. 코로나 때 그때 여기 한 번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라 이게. 상한가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일찌감치. 그러면
벌써 누군가는 세력일까요? 누군가는 다른 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늘 뭐가 같다? 현대화물. 이게 뭐예요? 낙태. 이거하고 이제 또 급등한 게 명문제약이에요. 최근에 거래 없었는데 갑자기 갔죠? 들면서 이것도 피임약. 낙태 관련주들이 2019년에도 급등한 적이 있고요. 2020년에도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 테마주들이 현대약품 명문제약이에요. 뭐 더 하자고 하면 휴마시스도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별로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오늘 우두머리는 현대약품이랑 명문제약이라고. 근데 이것도 바뀔 수 있겠지만. 그리고 GL팜텍 요것도 저기요. 낙태 관련주. 그 전에 움직였던 이력이 있어요. 휴마시스가 바닥이다, 그죠? 네. 코로나 때 이제 너무 잘 가다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쟤만 남았어요. 다 타버렸어. 휴마시스. 이런 것들이 낙태 관련주인데 이제 찾아보면 낙태 관련주가 더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 대선 관련돼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여기 티라유텍도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티라유텍은 테슬라 쪽이에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뭐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참고하시고. 네. 시장이 조정장이 아니에요. 대형주들이 지금 끝나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순환매 돌리고 있고 많이 올라간 거 조금 차익 실현 들어오는 거고요. 아까 여기 대형주 보여드렸지만 현대 그룹주들 잘 갑니다. 이쪽에서 그냥 뭐 계속 가요.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주들 잘 가고 있고 근데 서서히 가죠. 서서히 이렇게 가는 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대형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누르면서 지수가 안 가니까 바로 테마주들 머리 들잖아요. 그리고 명문제약, 현대약품, 아까 뭐 휴마시스 이런 바닥에 막 내팽겨쳐져 있던 종목들 올라오잖아요. 화학약품도 마찬가지고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나와요? 바닥에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내실 때지 그 뉴스나 유튜브 보시면서 그죠? 쫓아다니시면은 여러분들 골병만 들어요. 응? 그 유튜브 좀 보지 마시고 유튜브 보면은 참고하세요. 그 나이 많으신 막 60대 얼추 이렇게 전후로 되신 대학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막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죠. 그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왜 나오시겠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대학 교수도 옛날처럼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일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교수라는 타이틀을 단 상태에서 그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가 되잖아. 요즘에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나와 유튜브 나와서 막 여기저기 출연 많이 하시죠. 그게 그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그냥 밍숭맹숭하게 얘기하겠어요? 세게 얘기해야지. 네? 맞히거나 틀리거나 어쨌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다 먹고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선의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신 얘기를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근데 30대나 40대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왜 나와요? 자기 회사 홍보하려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저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콘텐츠 너무 유튜브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선 그래요.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 그래갖고 좋은 얘기들 그냥 뭐 낙관론도 얘기하는 사람 나오고 비관론 하는 사람 얘기 나오는데 자꾸 듣다 보시 여러분들 미친다니까. 네, 도움이 안 되니까. 제 방송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세요. 왜? 저는 주식이랑 직접적인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해드리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될 거다라고 맨날 힘드리고 용기 드리고 풀어서 얘기해드리고 주식이랑 접목시켜서 얘기해드리잖아요. 응?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시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제 수익이 나시면요 막 중장기로 막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방처럼 오늘 사서 오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서 오늘 없애버렸어.
우리 일신석재도 했잖아요. 일신석재 어디서 샀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샀어. 떠 있는 상태에서. 떠 있는 거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버렸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회원들 들으세요. 원래 바닥에 눌려져 있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떠 있는 거 들어가죠. 조만간 확 팔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내일 해리스 수혜주가 추천 나갈 것 같거든요. 내일 아침에. 예. 아까 뭐 낙태 쪽에 나가든 하여튼 뭐가 나가든 뭐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현금 들고 준비하고 계세요. 뭐 나갈 거라. 그래서 지난주에 대형주 원래 이거 더 들고 가려고 했던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다 수익 실현했잖아요. 20% 수익인 분도 있고 40%대 수익 나는 분도 있고 다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원전 대장주인데 왜 팔았겠어요? 테마주 애들이. 삼성전자도 떨어지기 전에 딱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 팔아버렸잖아요. 왜 팔아드렸어요? 문자에 써놨잖아요. 개별주 테마주 해드린다고. 수익 챙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계속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본 사람들이 약간 미쳐가지고 투매하고 또 이 바닥을 떠나고 있어요. 미치겠어. 네.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더 흔들려요. 그럴수록 주식은 싸고요. 그리고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조정은 언제 오는 거예요? 개미들이 안 팔고 더 사고 신용미수 몰빵 지를 때 그때 큰 조정이 와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없다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제 뒤에 김 시장님이 오늘도 좀 저기 결방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보강해 주신다고 하니까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밤 열대야가 좀 심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에어컨이라도 틀고 시원하게 주무시고요. 전기세 걱정하지 마세요. 네. 또 버시면 되잖아. 그죠?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와서 우리 회원들이랑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